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귀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푸른봄 이재미 웹툰 평론가님과 성인수 작가님과 함께 코미콘 부천 국제 만화 축제, 앞으로 이제 비코프라고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하 이제 시카프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개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은주입니다. 네네. 우선 간단하게 목소리, 팟캐스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푸른봄 이재민 평론가님부터 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은 푸른봄이고 이재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만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 웹툰리스트라는 팟캐스트를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뮤즘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고요. 저도 팟캐스트를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즌 1을 얼마 전에 종료를 했고요. 지금은 만화 단행본 작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방송 장비 침수와 그 다음에 아이고. 몸살로 네, 부득이하게 이제 조금 주말 지나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양해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집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지금 집에 고양이들이 울어요, 갑자기. 귀신 소리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들이 이 동물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막 얘기를 하면 따라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여러 전문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처럼 편집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네,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오늘 모인 주제가 8월 달에 진행된 이제 세 개의 큰 만화 관련돼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였는데요. 8월 달에는 큰 축제들이 있었는데 다들 참여는 하셨었죠? 네네. 네. 저도 세 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네,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의 반강제로 다 참여를 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죠. 코미콘 서울이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쵸, 8월 초에 있었죠. 네, 8월 초에 했던 어떻게 만화 축제 중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행사인데요. 코미콘 서울이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진행이 되는 2회차였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재명 평론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코미콘 서울에 대해 소감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죠. 그때 갔을 때가 저희가 둘째 날에 갔잖아요. 네. 네, 그때 갔는데 정말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인기가 엄청나다는 걸 좀 느꼈어요. 줄을 서 계시는데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줄을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보고서 저 사람들은 다 뭐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또 무료 입장이 아니라 유료 입장이잖아요. 티켓을 파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셔서 놀랐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굿즈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피셜 굿즈를 파시는 분들과 개인 작가분들이 함께 이제 쫙 그 매대를 형성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되게 약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디자인 일러스트 페스티벌이나 그런 데 말고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서, 아무래도 오피셜 굿즈를 파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기 책을 가져와서 홍보를 하고 계시고, 그걸 한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가장 놀랐던 게, 그 코미콘에서 오피셜하게 자기들이 그 코스프레 팀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 팀들이 스타워즈 그 코스프레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니면서 찍고 그러는 걸 보면서 되게 약간, 이게 그 콘텐츠가 가진 힘을 약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버뷰로 성인수 작가님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네, 저는 코미콘을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가면서 제일 첫 번째 느꼈던 느낌은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생동감 있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다른 축제들에 비해서는 좀 연령층이 젊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코미콘인데 만화적인 것도 많지만 게임에 관련된 좀 지스타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푸른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장료가 비싼데 저도 많이 올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셨고, 오가면서도 되게 행사장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는데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너 이게 돌아보면서 보기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뭐 가능하면 내년에도 만약에 서울에서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달 놓고 저도 한번 책이랑 이런 걸 팔아볼까 이런 생각이 좀 와보고 싶다. 이렇게 입장료가 비싼데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여기도 한번 와볼 의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네네. 관련된 코믹콘이라고 해서 코믹이라고 명칭이 달려있지만 사실 뭐 제가 해외 행사는 가본 건 아닙니다만 보통 마블 영화들 발표가 이제 샌디에고 코믹콘 맞나요? 네. 네네. 코믹콘에서 이제 많이 발표를 하는 것처럼 타 컨텐츠 분야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서울에서 열린 코믹콘 행사에서도 물론 같은 계열의 행사는 아닙니다만 역시 좀 만화에만 치중되어 있는 행사는 아니고 타 컨텐츠와의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 성희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게임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돋았던 것 같은데요. 히어로 칸타나부터 시작을 해서 만화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포트나이트 관이 있는 것 자체도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하고 같이 이제 그때 갔었었는데 대기줄에 엄청 길었다라는 거에서 한번 놀래고, 두 번째로 그 대기자 분들 중에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 번 놀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좋은 점이 있으면 좀 이제 불만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행사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제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우선 코믹콘 서울에서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성희수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뭐 말씀하셨듯이 타 콘텐츠, 다른 그 만화를 제외한 다른 콘텐츠들과 이렇게 융화적인 그런 것들이 좋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게임,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건데 그 참여한 축제 속에서 게임이 좀 더 도드라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게임 코스프레도 그렇고 좀 더 만화적인 요소들이 더 부과됐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처음 가본 거라서 한 두어 번 더 매해 가보면서 좀 더 느끼면서 그 아쉬움이 좀 발생하면 그때 좀 차이를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좀 더 만화적인 색채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여기서 어디로 가면 뭘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뭘 찾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가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굿즈를 판매하는 곳에서 그 이게 띄엄띄엄 돼 있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죠. 내가 찾는 굿즈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이 복잡한 공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헤매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사 진행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진행 요원이 코믹콘 스태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외국 분이실 거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외주 업체가 고용을 하신 분들이겠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일을 해주시는데 되게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시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취재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를 진행을 한다거나 할 때 인터뷰를 진행을 해도 이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그 전에는 괜찮다고 해놓고 말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사로서는 좀 미숙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아쉬웠던 건 샌디에이고 코믹콘이랑 날짜가 겹쳤어요. 한국 코믹콘이. 그러는 바람에 뭐 네이버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웹툰 업체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만화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웹툰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부스 비용이 문제가 됐던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민 평론가님하고 같이 썼기 때문에 아마 불만사항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운영, 네. 작년에도 운영 관련돼서 이슈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운영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게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같이 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인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의를 하거나 특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야 될 사항에서 어떤 관이 있는지, 이 행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인터뷰, 이재민 평론가님이 인터뷰 관련돼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인터뷰 관련되어 있는 사항, 두 번째로는 그 작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도 그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많이 아쉬움으로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제 공통적인 전반적인 이제 장단점을 이야기할 때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네네. 네, 코미콘 관련돼서는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쉬고 이제 8월 15일부터 부천국제 만화축제 비코프가 네, 진행이 됐습니다. 비코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오버뷰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희세 작가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네. 저는 비코프가 지금 3년째 연속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느낌이 컨벤션 센터가 앞으로 나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전엔 컨벤션 센터가 저기 한옥마을이라고 하나요? 거기 있는 데서 좀 더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전면 배치가 돼서 그게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발길이 가는 곳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행사라는 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파티를 이렇게 모집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그 비용이라는 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가 만화와 관련된 행사다라는 것과 이 행사는 부천이 운영하는 행사다라는 그 두 개 중에서 좀 부천을 위한 행사다라는 것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행사 개요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제가 오프닝 하는 날, 첫날 가진 못했잖아요. 그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날 행사가 되게 좋았었다고 하는데 그거 못 본 게 좀 아쉽고, 전시 내용은 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내용이 질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 양 자체가 좀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는 좀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일반 게스트들이 와서 더 많은 곳을 누빌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전시였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 네, 말씀해 주시죠. 먼저 비코프를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올해 든 생각은 올해가 정말 작심하고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일단 첫날이 8월 15일이었는데 공휴일이었고 엄청나게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공휴일이었기 때문인지 그 관람객들이 엄청 많이 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제 소화낼 수 있는 공간과 능력이 있다는 게 역시 20년의 권력이 괜히 생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계시는 그 자원봉사자분들이신가요? 그분들을 이제 유심히 봤었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근데 그분들이 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전시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쭤보면 바로 안내를 해주시고, 모르면 바로 확인을 해보겠다고 한 다음에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맞는 정보들을 딱딱딱 주시니까 되게 어디에 있든지 별로 불안감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행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안내를 해준 줄 아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너무 더웠어서 그게 좀 문제였는데 그래도 날짜가 지나면서 좀 괜찮아졌어서 그리고 전시 같은 경우도 이 전시 중에 왜 미혁의 효령 작가님 작품을 전시한 게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서인의 눈높이에 맞춘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도 이거 되게 신경 많이 썼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곳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로 이제 부천국제 만화축을 방문한 것 같은데, 거의 매년마다 올 때마다 거의 매일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같이 함께 했었는데 힘들긴 매우 힘들었어요.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참여했던 비코프 행사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제
압도적인 개막식이 1차적으로 눈에 많이 띄었었고, 두 번째로는 개막식이 야외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야외 무대를 계속 활용을 했거든요. 이 야외 무대를 만든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날씨로 인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과감하게 이제 시도를 하고 그거를 잘 무난히 소화를 시킨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민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축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라는 것 자체도 좀 굉장히 눈여겨볼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자체는 이제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CNC 레볼루션 부스 굉장히 저는 앞으로 만화 축제에 있었을 때 이 부스는 꼭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만화 축제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는 부스에서 게임 부스와 융합이 되어 있는 듯한 잘 꾸며져 있고 잘 운영된 부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와 같은 형식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이 되면 만화 축제에 대한 기대나 효과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열리는 그 장소가 이런 대규모 행사가 열리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항상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면서 이재민 평론가님, 네.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 대한 불만점이 뭐가 있을까요? 방학이라서 이렇게 날짜를 계속해서 쭉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더웠고요. 이거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코미콘 때는 정말 진짜 완전 폭염이었어요. 그 코미콘 때는 취재를 가면서 다 걱정을 했는데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안에서는 견딜만 했거든요. 괜찮았어요. 거의 실내라서. 그래서 냉방이 잘 되어 있었고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걱정을 했던 건 빌코프는 마켓관도 그렇고 다 이제 실내 행사가 거의 없고 다 외부로 돌아다녀야 되는 행사라서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5일에는 정말 너무 더웠어서 당시에 마켓관 안에서 에어컨 바로 앞에가 아니면 소용이 없을 정도로 더웠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거의 자연재해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16일, 17일 가면서 이제 날이 좀 시원해져서 견딜만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 가족 단위로 많이 온다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실외 행사보다는 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내에서는 공간들이 되게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박물관 1층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코딩이 있었고 쭉 그 전시 같은 것들이 그 부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3층이죠. 3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전시를 볼 수 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부스를 가더라도 밖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이 사람들 많은 틈에서 들어가면 땀이 줄줄 나는 데서 이 여유롭게 좀 책을 보거나 굿즈를 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안에 계시는 분들, 부스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더한 거죠.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겠다 싶었어요. 이 냉방 같은 경우는 기계를 더 갖다 놓든가 할 수가 있을 텐데 분명히 제가 확인했던 걸로 마켓 1관에 에어컨에 4대인가가 있었거든요.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확인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관련해서 그 굿즈들을 특별판 한정판이죠. 한정판 굿즈들을 이제 판매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줄을 되게 많이 서 계셨어요. 근데 그 부스가 야외에 있어서 차라리 그냥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그 번호표랑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전 예약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 땡파트에서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 막 1시간씩 기다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건 좀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 굿즈가 지금까지 만화 축제 봤던 줄 중에 가장 길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굿즈 단일 줄로는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성희수 작가님 불만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불만이라기보다는 아쉬운 게 한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사전 홍보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날 저는 그날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제가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코프 관련해서도 뭐 어떤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눈에 걸리는 홍보 어떤 광고를 본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뭐 본인들은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제가 그날 그 비코프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게 아무래도 행사 일정이겠죠. 어느 날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는데,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행사 일정이 나와 있으면 그 행사 하나하나마다 링크가 다 걸려 있어야 돼요. 이 행사에 클릭하면은 어떤 작가가 사인을 하면 이 작가가 누구고 이런 거라든지 좀 이런 게 다 링크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간 날에는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 1층에서 전시 중인 피카소의 파리라는 그 작품과 피카소라는 작품을 만든 클레멘 우브르리라는 작가를 모시고 이제 작가와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10명도 없었어. 10명도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런 해외에서 이제 작가를 모시고 자기 전시가 있는 작가를 모시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래 2시간 잡혀 있던 것이 1시간, 1시간 반 만에 끝내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게 좀 더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홍보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다른 돌파구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컨벤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알겠지만 청사에 보면 컨벤션 센터가 따로 없어요. 원래 처음 지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컨벤션의 위치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는 뭐 그런 대로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일 수 있는데, 너무 회사들만 온다. 너무 기업들만 온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와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CNC 에볼루션처럼 큰 부스를 꾸며놓고 뭔가 행사를 계속 해주고 이러는 것들은 좋은데, 그 일반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들 여기에다 왜 놓고 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만을 토하는데요. 그 일반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건 그냥 일반 서점에서 사면 되지. 그걸 왜 여기까지 와서 사도록 거기다가 그냥 해놨는지, 뭐 가격이 더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작가 사인본인 것도 아닌데, 그 공간을 차라리 작가님들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작가님들이 부스를 꾸며놓고 그 오시는 분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걸 더 크게 홍보를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아쉽네요, 저는. 네, 제가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 좀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요. 이 축제를 하기에 과연 적합한 곳인가에 대한 이제 진지한 고민이 이제는 돼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냉방이나 이런 소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정전이 되는 사태도 좀 있었어요. 저 2번 정도 정도됐죠? 3번인가요?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정전이 되는 걸 처음 봤는데, 정전이 될 정도의 이제 사람들의 이제 전기 소비가 있다라는 것 자체. 근데도 이제 이재민 평론가님이 얘기한 대로 뭐 사람들이 더위를 물론 금년은 기록적이긴 하지만 가시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젠 좀 더 체계적이고 이제 20년이 지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20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공간적인,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공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부천시와 계속 논의가 되고, 이제 거기에 업체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기사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표면화되어 있는 건 없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를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이제 분명히 금년처럼 그 장소에서 진행이 될 것 확실한데, 금년과 똑같은 불만사항, 야외 더운 날씨 가운데, 아니면 비가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 날, 아무래도 8월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과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불편함을 얼마만큼 또 해소를 시킬 것인지, 사실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그쵸.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 삼선체육관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런 이제 좀 체육관
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시설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좀 더 크게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사실 크게 키워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좀 저도 더- 같은 생각인 게, 네, 이 한산체육관 여기잖아요. 일단 여기. 네, 네, 그 바로 앞에를 아마 관리하는 데가 부천시청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협조를 구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체육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큰 공간일 것 같을 거. 물론 안 가봐서 모릅니다. 이제 물론 사전 답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콘서트도 하는 곳이니까요. 그쵸. 또 이제 그런 큰 공간에서 이제 기업들이 더 이번에 CNC처럼 그런 부스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그 축제 내에서는 더 많은 업체들이 꾸밀 수 있게끔 좀 더 이제 공간적인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공간이 확보가 되면 성희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이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혹시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 더 생각나서 하나 더 첨언하자면 골프 네. 관련해서 택배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책을 엄청 만약에 정말 헤비 유저면 가서 이제 총알 캐시죠. 캐시를 장전해서 간다 이거죠. 뭐 앞서 말했지만 서점에 파는 걸 왜 파는지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팔겠다. 그러면은 팔았으면 그게 엄청 무거워서 못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네네. 그래서 일정 정도 사고 나서 그거를 그 편의점 택배처럼 자기가 이렇게 택배를 싸서 그 행사장 그 구석에 가면은 택배를 받아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 보내놓고 또 살 수 있잖아. 저는 네네. 그런 행사들이 그런 판매나 지금 판매하는 게 금년에는 그 도서만 판매를 하는 부스가 있었었는데 그 전에는 원트라든지 이런 피규어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부스가 있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맞아요. 아쉽습니다. 좀 판매의 다양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우선은 부천국제만화축제도 이제 우선 1차적으로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이제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시카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시카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푸른봄 이재민 평론가님. 시카프는 일단 공간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일단 DDP였고, 그래서 다니기 편한, 그리고 익숙한, 젊은 세대한테 특히 익숙한 공간인데, 좀 아쉬웠던 건 아이덴티티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면으로 인쇄되는 만화인지, 웹툰인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인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서, 뭐 이걸 다 얘기하고 싶다고 해도, 뭘 다 얘기하고 싶으면 그럼 따로따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일단 여름에 하는 행사인데 그렇게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나마 좀 나았고 또 되게 공간 자체가 전시를 위한 공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기에도 좋고 좀 유동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주목이 좀 가게 되는 공간적인 메리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성인수 작가님 이번 시카푸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우선 행사 전체적인 평을 하기 전에 시카프 행사 준비하신 분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 하나만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한국의 제일 굉장히 애니메이션 거장이셨던 신동원 감독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동원 감독님 관련해서 이제 부스를 꾸미고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분이 풍운한 홍길동이나 호피아 차돌바위 만드신 분인데 이런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전시 부스 이런 것들을 준비해줘서 그 부분은 우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거 주최 측한테. 작년에도 갔었고 제가 올해도 갔는데 작년엔 좀 색깔로 비유하자면 좀 어둡다, 검은색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아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이런 행사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푸른봉 작가님이랑 좀 같은 생각인 게, 원래 시카프는, 그냥 비코프는 딱 하면 만화 이런 느낌 들고, 시카프는 딱 듣는 순간 애니메이션이 원래 생각나요. 원래는 애니메이션이 주가 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가면서 어떤 아이덴티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단 더 나아졌다, 작년보단 많이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년까지 가보고 나서 내년에도 한번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지,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요번 시카풀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태풍이 올라왔었잖아요. 아, 그쵸. 네, 실제 첫째 날 갔었을 때 비가 내렸었고, 오전에.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멘트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부랴부랴 막, 다시 카메라를 다시 메고서 이제 들어왔던 것도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행사들이 이런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시는 분이 많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시카프 자체가, 굉장히 안에 꾸며져 있는 밀집도는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높아진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막식에서 보여줬던 이펙트 자체도 작년보다는 또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만화만을 봤을 때 모르던 부분을, 이게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단점은, 자, 성인수 작가님 먼저 말씀하시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시카프는 애니메이션 축제예요. 뭐 인터내셔널 카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긴 하지만 우리가 방점을 찍는 데는 카툰이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이 좀 더 방점을 찍고 있어서, 그리고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웹툰 산업보다. 근데 그런 거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애니메이션에 좀 더 방점을 둬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전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관람하는 거,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그 작품을 관람하는 것 자체에 되게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는 생각이 있고요. 정 어려우면 뭐 웹툰이 원작으로 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웹툰이 원작으로 된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좀 동영상적인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부스나 이런 것들은 작년보다는 좋아졌어요. 작년보다는 좋아져서 내년에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재민 평론가님. 근데 저도 아까 조금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갈수록 좀 정체성을 잃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석 작가가 전면에 나와서 홍보를 했었고, 뭐 그런 걸 보면 웹툰 쪽을 기웃기웃하는 건가 싶다가도 애니메이션이 주가 되는 건가, 막 되게 헷갈리는 일들이 많았어서 좀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고요.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전천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공간 같은 경우가, DGP 같은 경우가 비가 오더라도 지하철이랑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차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좀 나름대로 번화가다 보니까 좀 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이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들려가는 코스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활용이 100% 됐는가라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비코프처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해주시긴 하지만, 이게 딱 직관적으로 알기가 힘든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적인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좀 더
이 DDP라는 공간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걸 좀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불만사항은 규모를 먼저 꼽을 것 같아요.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진행됐었던 그 시카프를 보셨던 분들은 첫날이 아니고선 아마 모르셨을 텐데 그 옆에 SPP라는 행사가 진행됐었거든요. 서울 프로모션 플레이라는 행사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행사도 예전에는 시카프의 한 행사였는데 이제는 거의 독립적으로 성공한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시카프하고는 이제 별도의 노선을 걷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요번 금년도에 진행했었던 그 행사 장소가 작년도에는 시카프 행사를 같이 진행했던 공간이거든요. 물론 공간 활용을 작년에 잘했냐라고 보면은 또 그건 아니겠지만 규모 자체 면에서 어쨌든 간에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규모 안에서 또 이제 옹기종기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확실히 축제 규모 자체도 줄어들고 그 줄어든 규모 자체가 확실히 부스나 전반적인 행사 규모 자체에 있어서의 위축을 계속 불러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만화 페스티벌인데 이게 영화 관련돼 있는 행사들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해요. 그냥 아예 컨텐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했는데 SPP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아예 애니메이션과 웹툰이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3년 차인데 이제 게임 분야도 들어와서 아예 SPP 자체를 컨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키우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시카프에 대한 정체성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행사는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예전에 있었던 모습 자체가 점점 희미하게 희석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 시카프를 매년 찾아왔던 제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금년에 이제 물론 작년에 좀 실망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기도 하겠지만 금년에 안 해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행사들 자체가 금년에 많이 사라졌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는 좀 행사 자체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다루는 컨텐츠에 대한 폭이나 기본적인 이제 생각, 범위 모든 것들을 한번 되짚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행사 네. 전체적인 거에 대한 불만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건데 네. 8월에 안 하면 안 됩니까? 원래 8월에 안 했어요. 7월에 했죠. 굳이 8월에 해야 돼, 이 더운데? 그러니까 원래 7월에 했어요. 한 행사는 그러나- 8월에 했고 한 네네. 행사는 7월에 했었고 코미콘은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었거든요. 아니면 네네. 근데 금년은 다 8월로 이제 다 옮겨갔어요. 뭐 이유 자체는 이제 방학이나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이게 취재하는 사람 입장으로 너무 하드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와. 정말 저는 네. 옆에서 이세인 대표님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이게 매년 취재를 하니까 이제 금년도 취재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금년 8월 달에는 정말 힘든 걸 각오를 했지만 정말 이 정도로 힘들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와. 날도 날이었고 날이 너무 더웠고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프레스들에 대한 취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제일 좋았던 거는 빅코프였는데 뭐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요. 근데 다른 행사들은 아예 그냥 약간 행사를 굴리는 거에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행사를 굴리는 거에서 이미 과부하가 걸려버리니까
프레스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뭐 프레스들의 요청이나 아니면 취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 점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친절 불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여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행사에 못 오는 사람들 또는 잠재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SNS에서 그 개인적으로 올리시는 감상들 말고 좀 오피셜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북 한 권 딸랑 주고 끝이었어요. 모든 행사들이 다. 그래서 약간 그거는 아 이거는 이거 안 봐도 그냥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는 건데 굳이 돈 써가면서 이렇게 인쇄를 쫙 해서 뿌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취재를 좀 어떻게 뭐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코미콘 같은 경우에는 취재가 아무래도 에즈라 밀러랑 그 연두한테 다 쏠렸는데 그거 이외에 코미콘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거를 프리뷰처럼 뽑아줄 수 있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부족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취재도 취재이지만 취재를 어쨌든 한다라는 그 축제 안에 컨텐츠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 안에 그쵸. 이게 몰려 있다 보니까 업체들도 분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업체 분산이 확실히 눈에 띄었었고, 두 번째로는 만화 축제이지만 웹툰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항상 지금 모든 축제들이 다 지적이 받았던 내용들, 웹툰 플랫폼들에 대한 참여도가 거의 없었다. 뭐 물론 부천국제 만화축제 같은 경우는 뭐 저스트온에서 이제 T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었지만 그 외에 과연 웹툰 플랫폼들에 대한 참여가 과연 축제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주변 분들 가운데. 실제로 이제 네. 취재를 가야 된다고 하면 그 특정 타겟이 되는데, 부천국제 만화축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금년에 취재에 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컨퍼런스와 웹툰 작가분들에 대한 인터뷰. 근데 이제 타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시카프 같은 경우도 빅코프처럼 사전에 인터뷰 관련되어 있는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아쉽게도 거기서 그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면 웹툰 작가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신일숙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작가님이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날 커팅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 행사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이미 취재를 다 했었었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인터뷰를 하진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었고, 그 외에 제가 취재를 할 만한, 인터뷰를 할 만한 분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웹툰 작가님 사인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전에 네. 공지가 없었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웹툰에 대한 그런 정보를 뭐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 축제주 가운데 웹툰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사전에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몰랐었어요. 그 아까 그 이재민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종이 낭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바코드 찍어 들어가면 모든 일정이 다 볼 수 있게 거기를 꾸며놓는 게 훨씬 좋고, 거기서 클릭을 하거나 거기서 링크를 요새 이제 패드에 터치를 하겠죠. 터치를 하면은 그 관련해서 행사의 정보가 더 많이 정확하게 떠주고, 이런 것들이 더 사람들한테 더 빨리 와닿고 더 독립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는 종이까지 써서 이렇게 뭘 나눠주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업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작가분들이 좀 참여하고 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기업 부스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면 배치되는 거는 저 적극 찬성인데, 그 뒤쪽으로는 좀 일러스트 페어, 이번에 서울 일러스트 페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기 가보면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거기랑 이제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작가분들이 그리고 오셔서 거기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많이 아쉽고 내년엔 그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게임 업계에서 이제 좀 차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약간 비슷한 문맥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게임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인디 게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 큰 업체들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긴 하겠지만 아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지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같이 참여를 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금년의 규모도 규모고 운영도 운영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사실인데 글쎄요 이게 금년도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부천 국제 만화 축제 같은 경우도 과연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과연 어느 공간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성인수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축제들에 대한 고민과 조금 앞으로에 대한 그 좀 다시 발전적인 방향. 방향으로 재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전반적으로 새 축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새 축제에 대한 이제 공통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이제 요거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새 축제 모두 다 그 만화가 관련되어 있는 행사가 있지만 안타깝게 웹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 물론 작가분들이 참여하는 분을 부스를 만들고 참여하는 분을 포함을 해서 좀 그런 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전반적인 이번 8월 축제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인수 작가님? 일단 날씨요. 날씨.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축제라는 게 어느 정도 원래 다 페스티벌이라는 게 원래 면티 하나 입고 가서 땀 좀 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붐비고 다니면서 이런 느낌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더워요. 대한민국의 8월은 너무 더워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만 돌아다니고 나면 지쳐서 이제 그 행사장에서 행사장 한번 돌고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러던데 지쳐서 뭘 얘기할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 그냥 빨리 이게 일만 아니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행사의 퀄리티 유무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선선할 때라든지 아니면 좀 더 봄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도 좀 약간 딜레마긴 한데 작가들이 좀 더 전면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웹툰에서 있어서 작가들과 독자들 사이에 너무 간격이 좁아서 받는 상처들도 많지만 저는 좀 더 전면에 나와줘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도 좀 첨가된 작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축제에 있어서 기억나는 건 기안84 동영상 얼굴밖에 없어요. 다른 작가님들 얼굴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좀 작가들이 작가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 어려워하세요. 굉장히 섬세하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분들을 배려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포괄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재민 평론가님. 네, 저도 그 세 행사 모두 날씨가 일단 아침에 갔는데도 더웠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무리 여름방학이 특수라고는 해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행사들이 전부 보면은 그 메이저라고 할까요? 3대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여할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에이전시라든지 그런 쪽을 섭외를 할 때 작가 위주로 좀 섭외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코미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작가 부스가 되게 많았는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나와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들도 계셨고
그런 식으로 좀 해외에서 오는 작가분들까지 섭외를 할 정도라면 한국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부스를 차려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뷰코프나 시카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작가가 굳이 그림을 팔거나 아니면 책을 팔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어떤 게 있었냐면 코미콘에서 그 되게 유명한 캐리커처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줄이 제일 길었어요. 한 50분 정도 줄 서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심슨처럼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캐리커처를.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와서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그 다음에 그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으면 거기다 돈을 내면 그림을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다양하게 뭔가 시도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에 사는 회사라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조금 변화를 맞이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통된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기존에 이 8월 행사하기 전에 3명이 같이 모였을 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매년 행사가 비슷한 면이 좀 너무 많았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 행사에 대한 패턴부터 네네. 시작을 해서 진행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거기 안에 채워지는 것들은 다양성이 있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나름 네. 열심히 고민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지만 뭔가 올해도 이렇게 넘어가야지라는 뉘앙스를 안 받는다면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참여한 입장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새 축제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 베스트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죠. 성인수 좋았던 작가님, 성인수 작가님부터. 저는 역시 비코프가 제일 좋았다. 비코프가 일단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들에서 많이 좀 개선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조금씩 더 개선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좀 더 이게 만화 파티들만의 참여라는 느낌에서 좀 더 부천 시민,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 시민들이 왔을 때 뭐 코스프레하고 돌아다니시는 코스프레어들에 대해서 그 반감을 보이거나 그런 거에 그 주변을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다니지 못하는 그림을 못 봤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다들 이렇게 지나다니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런 이번에 오프닝 행사도 관련해서 이제 만화와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좀 다채롭게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거에서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한 행사로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비코프가 제일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세 개 중에서. 이재민 평론가님. 첫 번째로는 그 코미콘 각 행사별로 뽑을게요. 네네. 코미콘에서는 그 퍼레이드 코스프레 오피셜 퍼레이드가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빅코프에서는 그 전시랑 그 야외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시카프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지하철로 다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놀랍게도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인상적인 베스트는 비코프 부천국제 만화축제이고요. 그 가운데 CNC 레볼루션의 부스입니다. 앞으로 웹툰 만화 관련된 부스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부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업체들이 이런 형태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부천국제 만화축제 그 가운데 CNC 레볼루션의 부스를 가장 베스트로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여를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서울 프로모션 플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카프가 운영되는 바로 옆 공간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저는 이 서울 프로모션 플랜을 처음에 이제 웹툰 관련되어 있는 섹션이 추가되는 2년 전이었죠. 2년 전부터 이제 섹션이 추가되고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데 이제 확실히
SPP는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뭐냐면 결국은 그 SPP가 갖고 있는 목적성 그리고 그 목적성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사항들이 결국은 이런 진행에 있어서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축제나 모든 행사들이 좀 더 이런 목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행사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성희수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작가분들을 위한 SPP, 물론 이거는 하나의 예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 진행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금년도 행사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셔서. 제일 고생하셨죠. 아니, 대표님 제일 고생하셨죠. 저 때문에 저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년에 꼭 이거는 하나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예상이 가는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그런 거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아까 계속 반복해서 새 행사 모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못할 거라면 차라리 작가들을 개인적으로 섭외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부스 비용을 받아서 남기려고 하는 장사는 아니니까. 코미콘은 물론 이제 티켓도 팔고 부스도 팔겠지만 관에서 하는 행사라면 관에서 하는 행사가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이 가질 수 있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로컬라이징을 좀 더 강조를 한다든지, 그 지역에 사는 작가들을 부른다든지. 서울 작가 얼마나 많아요. 부천도 작가 얼마나 많고. 그런 작가들한테 좀 메리트를 줘가면서 좀 이렇게 행사 참여를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플랫폼에는 참여 유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협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성인수 작가님. 저는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 있었으면 그 행사에서만 살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두 달 만에 바로 준비하면 안 되고, 어차피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에서 준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으면 뭐 어느 그 주변의 작가님들한테 원고료를 주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여기서만 가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단편이라도 좋으니까 그거를 여기서만 판매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라든지 그 작가님들의 팬들이 여기 와서 구입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뭐 작품만 아니더라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 놓치면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꾸며 나간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 한국에 좀 매니아층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매니아층을 끌어들이는 게 좀 많이 약해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 축제들을 다닐 때마다 이제 제안을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작품 런칭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 게임이나 해외 이제 코믹 행사들 같은 경우에 파생된 영화라든지 아니면 신작 게임들에 대한 런칭, 아니면은 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감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웹툰도 앞으로 만들고 나오는 작품이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또 피드백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인지도가 있거나 스타 플레이어 분들의 작품이나 프로덕션의 작품이 발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작품 런칭 행사들이 앞으로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너무 지금 행사들이 정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그 작가분들에 대한 참여가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참여의 또 다른 방법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런칭 행사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구성으로는 좀 힘들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그 부스에 대한 이런 것들의 고민이 아마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 오랜 1시간이 넘었는데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고생을 해주셔서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또 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음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